자, 핸드백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핸드백은 금빛이 나네요. 금빛이 나는 거의 특징은 밝은 곳은 갑자기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확 어두워진다는 게 반짝거리는 물체들의 공통점입니다. 쇠도 역시 차갑게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을 뭐 복잡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그리는 것을 할 건데요. 다만 모든 물체에는 옆면이 있고 밑면이 있고 앞면, 윗면, 손잡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이런 장식이 뭐 색이 다른 게 끼워 들어가든 어쨌든지 간에 이게 밝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게 무슨 색이냐를 떠나서 이 전체적으로 빛을 받는 곳이 있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죠. 광원에서부터 직접 빛을 받지 않는 곳은 약간의 차이를 공통적으로 둘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스케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물체는 큰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가볍게 연필을 잡고요. 눕혀서 이렇게. 예, 그리고 방향을 먼저 잡아 놓습니다.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거 크지 않게 그립니다. 이게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지 정면인지 옆면이 보이는 약간 비스듬한 위치인지를 먼저 표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를 그리기 전에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잡아 놓고 거기에서 작은 변화들이 있죠. 이것은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로 벌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태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인간미가 있죠. 네, 너무 막 딱딱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큰 틀만 잡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 그리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 그려요. 귀엽게, 앙증맞게, 요게 요점입니다. 예. 좀 틀려도 귀엽게 그리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자, 빛이 이렇게 이게 기울어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런 정도가 빛을 받고 안 받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색이 다 다른 물체가 다른 색 또는 재료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네요. 대략 위치를 잡고 대략 대충 이렇게 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약간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예. 지금 해야 될 상황은 큰 비례예요, 비례. 이게 그냥
뭐 길쭉한지 뚱뚱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 자, 대략 잡았습니다. 어찌 펜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휴, 잉크가 다 묻어버렸네. 자, 그러면 채색 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위치가 잡혔어요. 형태가 조금 틀렸으니까요. 조금 조정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무늬가 여기 뭐 어떻게 예, 관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예, 상당히 복잡하네요. 두께를 이렇게 그린다 생각하고요. 이 안에 세 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 사이에 면을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형태가 이렇게 조금 커져야 되겠네요. 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쁘게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 정도 두께 이게 작은 거지만 선을 한 번 더 쳐주면 됩니다. 두께 말려 들어가고 또 끼워서 갔다가 자, 여기도 뭐 장식이 있네요. 뭐부터요? 예, 앞에 가리고 있는 거. 뒤에 거 먼저 그리시면 잘못하면 예, 겹쳐져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께 만들으라고 그랬죠? 두께. 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두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확대를 항상 해가지고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관찰한 다음에 그리려고 하세요. 대충 다 아는 물건이니까 뭐 안 봐도 뭐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이 정확히 세부사항을 관찰해 보지 않은 이상은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가리고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찾아보면 이 정도 위치가 있겠네요. 이 두께만큼 들어갔다가 그 두께를 뺀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맞죠. 이렇게. 끼워 들어간 쇠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 저도 벌벌 떨면서 관찰해야지 이게 보여요. 그냥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는 쾌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의외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와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참고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천천히 이 참을성 있게 저 참을성 많죠. 보시기에 예, 잘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은 삐뚤빼뚤해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삐뚤빼뚤 할 때 더 재밌어요. 너무 막 그 제도하듯이 하면 재미없습니다. 예, 조금 뭐 틀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내 건데. 예? 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틀려도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예, 누가 안 잡아먹어요. 저도 많이 틀립니다. 하다가 뭐 하나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런 때도 많습니다.
비슷한 것이 막 선들이 겹쳐져 있으면 헷갈려요. 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뒤에도 철물들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그리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가면서 확실하게, 대충이 아니지만 구조는 정확하게, 하지만 선들은 이렇게 좀 헐렁하게, 뭘 그렸다라는 것은 알려주지만 너무 정확히 그린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뭐 잠금 장치가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빼먹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 잘 보여드렸습니다. 두께, 이렇게 작은 것지만 이런 것들의 두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런 거, 요거 이렇게 두께를 항상, 뭐 작은 거긴 하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이든 안 보이든 어쨌든 두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늬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쁘게 못했네. 이런 무늬들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무늬가 입체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도 두께, 가죽도 두께, 이렇게 두께들을 잊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도 두께가 있겠죠? 이렇게. 오, 간단해. 뭐 이렇게 끝났다. 별로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라고 써야 되죠. 뭘 쓸까요? 되게 우리들이 이거 하나를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커피 테이블에 놓여진 핸드백인지, 아니면 화장대 앞에서 내가 지금 외출하기 전에 내놓은 것인지, 이렇게 자기 집안에 뭐 흔히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품 하나씩 그리지만 나중에는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테이블 그리고 뒤에 화장대를 그리든 커피숍을 그리든 이렇게 하면 어떤 그 장소 안에서 얘가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핸드백 집에 많이 있으시죠? 더 예쁜 핸드백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예쁜 게 있나?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뭐 샤넬백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더 좋은 백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지우면 안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 카본 잉크, 그러니까 유성이죠. 수성 잉크는 번집니다. 채색을 하면. 네, 카본 잉크로 된 만년필도 좋고 피그멘트 라이너 같은 걸로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채색을 들어갑니다. 금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쪽부터. 그러기 전에 이게 지금 무슨 색이죠? 여기 약간 베이지색 같은 반짝거리는 색이고, 이거 금색입니다. 온담색이고, 금색을 칠할 때 대비가 심합니다. 탁한 색을 써야 됩니다. 노란색이 아닙니다. 갈색입니다. 혼돈이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제가 별로 없어요. 베이지색은 아주 탁한 색이고, 금색은 갈색의 밝은 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붉은 황토색, 뭐 이런 것으로, 하이라이트는 아주 하얗게. 자, 이런 금속은 하이라이트는 아주 밝게, 그 다음에 일부만 노란색 쓰시면 안 돼요. 예, 약간 갈색 조의 색으로 해야만이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온다기보다는 금색의 그 성격이 그렇습니다. 노란색이 아니에요. 골드 하니까 노랗게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이라이트를 놔두고 밝은 갈색 가까운 노랑을 칠하신 다음에 어두운 데는 이제 강한 갈색을 쓰면 됩니다. 더 했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쇠붙이들이 있는 곳들은 이렇게, 요것도 하이라이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드문드문 갈색을 넣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색이 다른 골드색이 아래에 있습니다. 역시 너무 노랗지 않게 약간은 갈색이 들어간 색으로 이 밝은 데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칠해 놓은 이유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밝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여기다 지금 뭐 색을 제가 좀 다른 색을 넣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쓰게 되면 이제 좀 머리가 터지죠. 그냥 여기를 어쨌든 약간 밝게 해두려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약간 다른 색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색을 약간 달리해서 밝은 금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붓을 여러 개 들고 물로 빨리, 뭐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말라버리는 통에 물을 이렇게 조금 손을 대서 부드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드럽죠? 이렇게 하고 얼른 붓을 하나를 더 들고 이렇게.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밝아야 되기 때문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한번 맞춰 보고요. 쭉 오겠습니다. 예뻐. 그렇죠. 여기도 또 이렇게 여기 밝은 데가 이렇게 반사광이 있네요. 이렇게 맞춰보면 되죠.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뻐. 그죠? 예. 예쁩니다. 자, 무늬를 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뭐죠? 예, 여기는 또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까 그것의 반복이지만 색만 다르네요. 좀 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어떻게 해요? 붓을 두 개를 가지고, 붓을 두 개, 하나는 물붓, 하나는 그러니까 맹물만 돼 있는 거하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해서 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같은 곳에 와가지고 멈추면 됩니다.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예, 한번
한번 째를 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여기도 역시 물이 있는 부다고 물이 있는 부다고 이거 뭐 그냥 채우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더 복잡한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만 우선 이렇게 해도 너무 예뻐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쁩니다. 예, 제가 뭐 또 다른 방법들을 쓸 때가 있겠지만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다 칠해도 됩니다. 색을 예, 일단은 색만 구분해서 정확히 그리려고 하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핵 이쁩니다. 종이 냅킨 있죠? 키친타월 그걸 이렇게 항상 옆에다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렁그렁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또 짜내야 되니까요. 화장지를 항상 화장실 간다 생각하시고 화장지를 준비하세요. 조금 좋은 걸로 준비해야 됩니다. 흡수력이 좋고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요. 자, 여기도 밝은 것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핵 이뻐. 예? 핵 이쁘죠? 예. 겁나 이쁘다. 어떻게 하니까요? 예, 그냥 열심히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색이면 그 색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유, 간단해요. 금색의 어두운 것을 어떻게 해요? 갈색을 넣으세요. 갈색에다가, 예, 갈색이요. 갈색을, 그러니까 번트 엄버, 뭐 이런 계열도 좋습니다. 색을 안 짜놨네. 그래서 왜 안 짜놨지? 약간 색을 갈색을 만들 때요, 번트 엄버나 이렇게 고운 색을 써도 되지만 가능하면 빨강에다 녹색 아니면 청색에 주황 같은 것을 섞어 가지고 갈색을 만드는 것이 더 색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갈색을 그림자 쪽을 그릴 건데요, 조금 청색 계열에 가까운 색으로 그리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금색의 그림자는 조금 어둡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금색의 느낌을 냅니다. 이렇게 금색은 주변의 빛을 반영하죠. 거울처럼. 예, 거울이 뭐 색이 있나요? 없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밝았다가 아주 어두웠다가 좀 극단의 명도 대비가, 예, 많이 있습니다. 쇠는. 그래야 금색이 돼요. 노랑이 있는 게 아니고, 금색을 내려면 대비가 금색이라는 걸 알려주지 특정한 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골드가 색이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약간 차가운 골드가 있고 따뜻한 색의 노랑 골드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색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다 됐네. 자, 그리고 그림자요. 어디다가 그림자를 해야 될까요? 예. 그림자는 이렇게 있네요.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빛을 안 받는 곳들이 있는 곳만 찾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바닥에 달라붙어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그림자가 여기에만 있냐?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예, 다 조금씩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밑면에 있는 것들, 들어간 것들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예쁜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두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을 두 선 사이에 면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게 구멍을 뚫어 놓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좋죠.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이게 현실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예. 그렇게 해서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무늬가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뭐 조금씩 손을 대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뭐 그런 것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복잡하면 안 한다. 예. 이게 뭐 커피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오늘은 모처럼 멋진 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는데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사인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